안녕하세요. 이웃키 교수입니다.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의 자유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겠죠. 현대사회는 이런 자유가 과거의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큰 폭으로 보장되어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타인과 공동체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표현하고 행동하고 물건도 사고 팔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자유가 있으면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져야 하는 어떤 의무와 책임도 있는 법이죠. 자유로운 사회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생산하고 관리하는 것, 이것에 우리 모두가 동참해야 합니다. 이런 거를 일종의 이제 시민의 의무, 이렇게 얘기하죠. 책임이에요. 그러나 이 사회 시스템 유지에 모든 사람이 매달리는 것은 그렇게 합리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야, 사회 시스템을 유지하러 다 가자! 우리가 다 다리를 놓으러 우리 모두가 다 동참해야 된다. 이게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은 일하는 어떤 건물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다 동참해야 된다. 다 이렇게 몰려가고,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다 몰려가는 것. 이거는 그렇게 합리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각자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자신의 일을 해야 우리 사회가 되게 다채로워지고, 이 생물학에서도 이게 중요하잖아요. 생물 다양성. 그것처럼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다채로운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다채로운 다양한 이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들을 다양하게 하는데 자연스럽게 어떤 조화와 균형이 이렇게 맞아져 가고, 그래야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 것이지, 모두가 이 시스템 유지와 관리에 모두가 다 투입된다. 이건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말 이런 사회가 된다면은 오히려 사회가 좀 퇴보하겠죠. 오히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의 다양성이 줄어들면서 우리 사회가 퇴보할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시스템을 유지하는 사람들을 따로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 관리, 이 사회 시스템, 자유를 유지하는 이 시스템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사람들을 대표로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만, 그 대표들에게만 일을 맡겨둔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 프로젝트, 자기 가업, 내 일에 집중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 사회가 발전하고 또 자유를 보장하는 이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아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회 시스템도 관리 유지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자기의 어떤 자유를 또 유지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생겨난 게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정부죠. 그리고 이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바로 그 대표들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에 필요한 비용을 이제 십시일반에서 납부하는 그런 제도가 있으니, 그게 뭡니까? 그렇죠. 세금이에요. 그게. 우리 납세의 의무. 그리고 정말 이 고대 문서들을 봐도 이런 세금은 다 있었어요. 성경 같은 데도 이제 11조라는 게 이제 있었고, 왕이 그 시스템 관리를 위해서 걷어가는 거죠.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걷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세금이라는 녀석이 그 탄생부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뭐가 역설이냐, 뭐가 패러독스냐, 보세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내 삶의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대리자들을 세웠잖아요. 그 대리자들에게 약간의 어떻게 보면은 비용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쓸 수도 있었던 자유를 이 시스템 유지를 위해서 약간 포기하는 거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를 약간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패러독스죠. 그게 역설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이 역량을 발휘해서 이익을 얻었다면은 그 이익은 사실은 개인이 원래는 쓸 수 있죠. 그게 자유라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보면 열심히 일해서 번 거는 내가 쓸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근데 세금이라는 건 뭐냐? 이런 개인이 쓸 수 있는 자유를 약간 포기하는 거죠. 일부 포기하는 거예요. 10분의 1 정도는 좀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쓸 수 있었던 다른 용도로, 더 어떻게 보면은 나를 발전시키는 투자하는 용도로 쓸 수 있었던 그 자유를, 경제학적으로는 이런 걸 이제 opportunity, 기회라고 하죠. 이런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 바로 세금이자 납세 의무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기회비용입니다. opportunity cost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어떤 목적으로 쓸 수 있었던 것을 일부 포기하는 거죠. 하지만 이게 분명 필요합니다, 그렇죠? 내 자신이 마음 놓고 공부하고 마음 놓고 일하고 마음 놓고 사업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스템을 무시할 수 없어요. 성공은 바로 그 시스템에서 안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이죠. 우리 인류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냐?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역설이라는 겁니다.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자유의 일부를 살짝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금을 내는 것이 아무리 필요한 일이라고 해도 이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세금, 이렇게 원천징수라고 하죠. 보통 이 세금을 벌 때마다 이 가슴 한켠이 약간 쓸쓸해지는 이런 거는 좀 어쩔 수 없나 봐요. 물론 세금을 거두어가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통장에서 그냥 바로 빼가니까 예, 물론 옛날에 비해서 세금을 이제 직접 어떻게 보면 세무서 가서 현금으로 내야 되는 그럴 때보다는 충격이 좀 덜하긴 하는데, 일종의 이제 과학기술의 묘미라고 할까, 눈에 보이지 않게 했어요 이제. 예. 그래서 이 원천징수라고 해서 월급에서 세금을 바로 제하고 줘버리니까. 근데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자기 손으로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진짜 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기 손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월급쟁이들보다는 이 세금 낼 때 가슴 한켠이 약간 쓸쓸해지는 기분이 좀 더 클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쓸쓸함의 정체는 단순히 그러니까 돈이 나갔기 때문이 아닙니다. 네?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더 그 근본 심리학적인 문제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던 자유의 일부,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던 경제학적인 이 opportunity cost, 기회 비용이 상실됐기 때문에 그 상실감이죠. 그래서일까요? 네, 우리 사회에는 이런 쓸쓸한 기분을 더 이상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참지 않기로 결심하신 분들이 있어요. 나는 이런 쓸쓸한 기분 더 이상 느끼지 않겠다. 네? 누구냐고요? 바로 탈세자죠. 불법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냥 안 내, 그냥. 나 세금 안 내. 나 더 이상 이런 이 쓸쓸한 기분을 가슴 한켠이 이 뭉클한 이 기분, 때로는 이 막 끓어오르는 분노 나 이게 참지 않겠어. 안 낼 거야.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의 사례를 보면 연간 탈세액이 얼마 정도가 되냐면은 연간 탈세액이 4,580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은 500조 원. 예, 상상이 안 돼요. 500조 원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숫자를 보통 천문학적인 숫자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한 해 국가 예산이 600조 원 정도니까, 그러니까 탈세자들을 잡아서 세금을 받으면 우리나라 한 해 국가 예산에 편성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탈세자들 잡아가지고 세금 받으면, 그러니까 사실 이 조세 또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해서 이 세금을 교묘하게 회피하는 분들까지도 탈세자로 본다면은 사실 이분들은 그러니까 법에 걸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법을 우회한 거기 때문에. 예, 법꾸라지라고 보통 부르죠. 법꾸라지. 예, 법을만 미꾸라지처럼 막 빠져나가서 아무튼 세금은 안 냈어. 예. 막 이런 분들까지 정말 이건 계산이 안 되지만 사실 규모가 더 크겠죠. 그래 이분들은 이제 직계 자체는 좀 어렵지만요. 자, 그러면 어떻게 시민들로 하여금 좀 기분 좋게 약간 최소한 좀 끄덕끄덕하게 하면서 세금을 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걸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세금의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이 시민분들이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하면 된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 연구팀이 실제로 연구를 해봤어요. 이게 맞을까? 이렇게 하면은 과연 탈세자가 줄고 조세 제도를 우회해서 본래 내야 했던 세금이 아닌 정말 줄어든 세금을 내는 사람이 감소했을까?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은 이런 생각은 굉장히 순진하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이렇게 진짜로 해봤는데 탈세와 편법으로 인한 이 세금, 이 절세,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약간 세금을 절도한다 그러니까 절세일까요? 예. 이런 편법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를 어떻게 보면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인간의 심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정책을 수립하면요, 그냥 예산만 들어가고 인력만 낭비하고 시간만 낭비하고 이렇게 그냥 헛발질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나중에 꼭 이 정책 위반자들이 많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인간 심리를 이해해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비밀은 아까 말한 그 세금의 역설에 있어요. 자유를 얻기 위해서 자유의 일부를 살짝 포기하는 게 세금의 역설이었잖아요. 거기 있어요. 세금이 뭐였어요? 내 삶의 자유, 내 삶의 어떤 통제권과 권한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들의 일부를 시스템에 양도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를 내어주는 것, 이게 세금이었잖아요. 네? 이제 아시겠어요? 맞아요. 세금에 대한 거부 반응을 그러니까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뭐냐? 시민들이 시스템에 양도했던, 시스템의 유지를 위해서 양도했던 그 자유를 시민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방법을 써야 돼요. 그래야 상실감을 느끼지 않죠. 자유를 포기하면서 아까 쓸쓸한 느낌이 들었으니까 그 쓸쓸한 느낌을 돌려줘야 돼요. 그 상실감, 박탈감을 돌려줘야 됩니다.
세금을 면제해 주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세금을 면제해 주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건 해결책이 될 수 없어요. 시스템 유지해야죠. 그럼 세금이 필요하죠. 근데 시민들이 세금을 내면서 잃어버렸다고 느낀 그 권한, 자율성, 텅 빈 가슴을 어떻게 채워줄 수 있는지 이걸 고민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제 모두 해결되었는가? 이제 구체적인 전략을 정해야죠. 구체적인 전략. 어떻게 해야 이 자유를 다시 돌려줄 수 있을까? 빼앗겼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을 어떻게 다시 돌려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시민들이 세금을 내면서 느끼는 이 허전한 마음의 한 구석을 다시 채워줄 수 있을까요? 역시 이제 하버드 대학 연구팀이 나섰습니다. 이 연구팀은 실험 참가자들을 그래서 좀 모집한 다음에 다양한 실내 건축 디자인에 대해서 평가하게 했어요. 그리고 실험이 끝났을 때 $10를 줬습니다. 이제 실험하느라 고생했어요. 실내 건축 디자인 판단하느라 고생했어요. $10 줬어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 끝이 아니라 이게 이제 진짜 실험의 시작이에요. 지금까지는 사실 별 의미 없었던 거죠. 약간의 그냥 연기를 한 거예요. 사실 그리고 연구자들은 참가자들이 실내 건축 디자인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실험 참가자가 실험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즉 $10를 받는 그 순간부터가 연구자들의 진짜 관심, 연구 문제의 이제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연구자들은요, 이렇게 이제 참가자들한테 얘기했어요. $10를 준 다음에. 저기요, 최근에 조세 규정이 좀 바뀌면서요, 이 실험 참가자들 사례비의 30%를 기타 소득세로 납부해야 된다고 하네요. 아주 좀 그럴듯한 거짓말을 좀 지어낸 거죠. 그러면서 지금 받은 이 $10 중에 30%니까 $3를 지금 요 봉투 있죠? 요 봉투에 넣어주세요 하고서 그 넣는 장면을 확인을 안 하고, 이거 일부러 그런 거죠. 그러니까 확인을 안 하고, 그냥 제가 좀 바쁜 일이 있어서 좀 금방 나가야 되는데 여기다 잘 넣고 나가주세요 하고 봉투 주고 나갔어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두 가지 실험 조건이 구성이 됩니다. 한 조건은요, 세금의 용도에 대한 정보를 주는 조건이에요. 세금 사용처를 어떻게 보면 열람하게 하는 것과 같은 조건이죠. 근데 아까 이거 효과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별로 없다 그랬었죠. 근데 아무튼 다시 한번 해본 거예요. 세금의 사용처. 너희들한테 거둔 기타 소득세를 어디다 쓸 거냐를 보여줬어요. 다른 조건은 뭐냐? 자신이 낸 세금을 어디에 썼으면 좋겠는지를 써서 그 현금 봉투에 같이 넣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봉투를 주면서 이제 한 조건이 이랬던 거죠. 여러분이 내신 세금은 이런 곳에 사용됩니다. 이걸 보여줬어. 목록을. 근데 다른 조건은 뭐예요? 여러분이 낸 이 소중한 $3를 어디에 썼으면 좋겠는지, 내가 낸 세금을 도대체 어디에 썼으면 좋겠는지를 이렇게 좀 적어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 세금의 사용처를 정할 수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조건이었죠. 그리고 지폐봉투와 그 약간의 메모지 또는 이렇게 정보를 준 조건에 따라서 이 용지를 넘겨준 이 연구자는요, 급한 일이 있다면서 봉투에 돈 잘 넣고 가주세요 하면서 자유롭게 퇴실하시면 됩니다 하고 남기고 나가버려요. 자, 이제 그러면 실험실에는 누가만 있어요? 실험 참가자만 있는 거죠. 그리고 실험 참가자의 이제 마음속에 고민을 하다가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과연 $3를 잘 넣고 갔을까? 그리고 세금의 사용처를 그냥 열람한 조건과 자기 스스로 세금을 어디다 쓰는지 이렇게 정할 수 있는 조건에서 이 $3로 넣고 가는 그 수준의 차이가 있었을까? 이게 이제 궁금한 거죠. 자, 결과를 봅시다. 먼저 세금의 용도 정보를 열람한 사람들. 우리가 이게 보통 생각하잖아요. 세금을 잘 내게 하려면은 이거 세금 사용처를 투명하게 밝혀라. 아까는 효과 없었다는 게 이미 밝혀졌고. 근데 이분들의 선택은요, 죄송한 얘기지만 미국의 그 탈세자들하고 비슷했어요. 내가 열심히 이 건축물 디자인 평가에서 번 돈을 어떻게 30%나 기타 소득으로 가져갈 수 있어? 도저히 참지 못했습니다. $10 중에 무려 30%나 기타 소득으로 가져간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좀 이렇게 쩍쩍 가면서 생각하다가 아무도 없네? 그러면서 그냥 나가버려. 봉투에 돈 안 넣고 열람 사실 이렇게 살짝 봤다가 뭐야? 그러면 이제 내려놓고 그냥 나가버려. 때로는 그냥 $1 정도만, 평균 한 $1, 그냥 한 장, 지폐 한 장, 10장 중에, $1짜리 지폐 10장 중에 한 장만 쓱 넣어버리고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다른 조건이 있었죠? 세금의 사용처를 자기 스스로 써서 봉투에 넣게 한 사람도 있었잖아요. 이 사람도 어땠을까? 이 사람들은 좀 달랐어요.
이분들은요 좀 신중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예를 들면 장학금에 써달라, 저소득층을 위해서 써달라, 이재민을 위해서 써달라, 심장병 어린이를 위해서 써달라, 외교 문제 해결에 써달라 등등 세금의 사용처를 자기가 썼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평균적으로 2달러, 그러니까 10달러 중에 지폐 2장 이상을 넣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3달러를 다 낸 사람도 70%나 됐어요. 30% 정도는 약간 편법으로 1달러 정도 절감했지만 그래도 아무튼 낸 거예요. 3달러를 다 낸 사람이 70%나 됐다니까요. 굉장히 다르죠. 이 결과가 너무 놀랍습니다. 이 너무 놀라운 결과를 얻은 연구진은 이거 지금 대학생들이 아니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도 또 이게 이루어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일반화 가능성을 높인다고 하죠. 일반인들, 진짜 직장인들에 대상으로 연구를 한번 또 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진짜 국가의 세금 사용처 공개 이 정보가 있습니다. 그거 열람하게 하는 조건과 이 세금의 사용처를 사람 스스로 정하게 하는 조건으로 구분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조세제도를 우회해서 세금을 절감하거나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때 사용하겠습니까? 네, 아니요. 이렇게 답변하겠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세금을 세금의 사용처를 열람한 사람들은요, 이 중에서 3분의 2, 즉 66%가 나는 편법을 사용해서라도 절세를 하거나 탈세를 하겠다라고 답변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세금의 사용처 공개 정보를 열람하는 걸로는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해요. 이 허전한 마음의 이 한켠을 채워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세금의 사용처를 지정하게 한 집단은 달랐어요. 오직 40%의 사람들만이 편법을 쓰겠다. 반대로 얘기하면 60%의 사람들이 나는 세금 잘 내겠다라고 답변했어요. 자, 이 연구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명백합니다. 사람들은요, 자율성과 권한을 받은 사항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사람들은 자율성과 권한을 세금을 내면서 뺏겼다고 생각했는데, 그 뺏긴 권한을 내가 낸 세금의 사용처를 지정하면서 다시 되찾아왔다고 느꼈을 때, 내 자신에게 다시 그 권한이 있다고 느꼈을 때, 아주 자기가 내야 되는 그 세금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됐습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 자유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이 세금인 것처럼 시민의 참여를 이렇게 유도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어떤 참여, 세금 넣는 것에 대한 거부 반응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걸 조세저항이라고 하죠.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는 시민에게 자유를 다시 돌려주는 것이 그러니까 세금 정책이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세금은요, 시민의 모든 이익을 환수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 10%, 20% 정도고 다소 이제 세금이 많은 나라에선 30% 정도를 가져가요. 그렇다면 정부도 국민에게 그 걷어간 세금에 의한 그 자유를 다시 돌려줘야죠. 그러니까 이런 되게 미묘한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시민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유를 내어줬다면 그 시민이 내어준 자유를 받은 정부 기관도 그 시스템을 유지하는 그 대표하는 기관도 다시 시민들에게 자유의 일부를 돌려주는 식이 돼야죠. 이런 균형과 조화를 잡는 거, 정책 위반자들, 이 시스템을 유지하고 제도와 규칙을 만드는 사람들이 꼭 고려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내가 낸 세금을 도대체 어디다 쓰는 거야? 이거를 정하게 하니까 조세 저항이 좀 줄어드는 이런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